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된 29살의 여자입니다. 결혼 지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2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입만 열면 우리 아들 거리는 뻔뻔한 시모 사이에서 고통만 받다가 사이다 날려버린 다음 이혼하기로 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선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다시피 연애할 땐 저희 남편 제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어요. 저는 서울, 남편은 경기도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제가 보고 싶다고 말만 하면 몇 시에 마치건 저를 보러 서울까지 와줄 정도로 열렬했죠.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으로 저도 기억 못하는 기념일까지 챙겨주곤 하던 모습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었고, 그런 마음에 의심 한 점 없었죠. 물론 제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저도 완벽한 건 아니었기에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래도 평생 나만 사랑해주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지방의 국립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연봉은 야근 수당이나 보너스 등등 포함해 3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 평소 남편의 월급이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평소 옷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또래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가 24살 됐을 무렵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죠. 운 좋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쇼핑몰 사장님이나 직원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어깨 너머로 이것저것 물건 파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노하우를 살려 번듯한 저의 매장을 열고 싶었으나 인건비나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저도 인터넷을 통해 옷이나 화장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쇼핑몰 직원으로 배운 게 있었기에 자신만만하게 사업도 하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으나, 아무래도 직접 판매를 하는 것과 옆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건 하늘과 땅 차이였던지라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입 개수를 틀려 크게 손해를 보거나 여러모로 잘 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덧 작은 사무실에 직원이 4명이나 돼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었죠. 그때 당시 먼저 결혼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됐네 어쩌네 하던 때라 시기적절하게 고분양가로 말이 많아 미달이 났던 역세권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분양받아 제 명의로 된 번듯한 아파트도 갖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타고 싶었던 외제차도 이번에 큰맘 먹고 한 대 마련했습니다. 물론 하나뿐인 딸이 대학도 안 가고 일부터 하겠다는 고집을 다 들어주시며 절 믿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 담아 다달이 용돈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전 돈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정말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자 매일매일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물론 저를 믿고 한 번에 이직 없이 따라와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넉넉해지다 보니 고객분들에게도 이것저것 퍼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장사는 그야말로 궤도를 타게 되어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일에 푹 빠져 지내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또래 여자치고 크게 성공한 이후로 몇몇 사람들에게 남자 소개를 받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등 뭐라도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 눈에 보이거나 저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지심에 찌들어 어떻게든 절 깎아내리려는 두 종류의 남자들만 봐왔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저만 사랑해주었던 남편에게 끌렸던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뭘 하던 그래 하며 응원해 주었기에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전부터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 들어왔어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집을 제가 마련해 갔지만 평소 수수하게 하고 다니며 10년이 넘은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남편이 안쓰러워 결혼하며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줬어요. 대신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용돈 넉넉히 주며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카드까지 따로 챙겨주었었죠. 사실 남편 몰래 남편의 월급은 전부 통장에 모아두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 용돈 주고 시댁, 친정, 용돈도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 월급으로는 결혼 5주년 때 남편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돈으로 하라고 모으고 있었죠. 덕분에 남편은 쉬는 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돈 걱정 없이 편히 지내는 듯 했습니다. 반면 저 같은 경우엔 딱히 취미라고 할 게 없었기에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모여갔고, 버는 건 남편의 5배 정도 돼도 쓰는 건 남편의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남편에게 강요할 필요도
그럴 마음도 없었기에 남편이나 시댁에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전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 분기별로 여행도 보내드리고 몸에 좋다는 한약 등을 챙겨드리곤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에도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죠. 남편의 경우 한 달 월급이 210만원 정도인데 양가 부모님께 용돈 겸 이것저것 챙겨드리다 보면 150만원은 훌쩍 넘는 돈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남편 용돈으로 150만원씩 챙겨주다 보니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시댁과 남편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군요. 하지만 그런 대략적인 금액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전부 제게 맡겼다는 이유로 늘 생색을 내며 이보다 더 가장적인 남편이 없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엔 제 돈으로 쇼핑하거나 돈 쓰는 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평범한 직장인들은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골프채라던가 몇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이나 신발까지 줄줄이 사서는 종종 시부모님한테 선물이랍시고 드리는데 문제는 제 카드로 사놓고 마치 자기 월급을 쪼개서 산 양 시부모님께 생색을 내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린 부부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 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하루는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저희 엄마에게 한약과 기분 전환하시라고 용돈으로 100만원 정도 더 드렸는데요. 그걸 안 남편이 자기 엄마도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우리 엄마는? 하더니 약간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희 엄마만 챙길 수 없어 시어머니 이름으로 한약과 용돈까지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릴 때마다 우리 남편 기죽지 말고 부모님들께 이쁨 많이 받으라고 남편이 사주는 것처럼 보내드렸고 저희 부모님이야 남편 월급이나 제 사정 다 아시는 분들이라 늘 이서방 고맙네 라는 감사 인사를 남편에게 하고는 따로 제게 뭘 이런 걸 다 보냈냐고 전화까지 해주셨지만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정말로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을 쪼개 그 비싼 걸 보내는 줄 아셨는지 별거 아니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시란 남편의 말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다달이 시어머니 계좌로 드리는 용돈이나 가족 모임할 때마다 식사 대접, 분기별로 백화점 모시고 가 스트레스 푸시라고 옷 사드리는 돈을 전부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해주는 거라며 아들에게만 고마워하시곤 저는 며느리 도리도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럴 때 5번 중 2번은 제 공으로 돌려 저도 착한 며느리로 이쁨 받게끔 중간에서 해줄 법한데 남편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제 카드로 시댁으로 선물 보낼 때마다 제가 힘들게 번 월급으로 드리는 거니 고마워하시라고 생색 부리며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엄마 아들이 잘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면 저한테 잘하세요. 허허 라며 넌스레를 떨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해대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다 보면 어이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에서 쪼개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라고 속 시원히 말하고 싶었으나 제가 말하자니 또 저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처럼 보일까봐 남편의 저런 중간이 없는 태도에 빈정이 상하는 날만 늘어날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께 드린 용돈만 얼만데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빈말이라도 아가 고맙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좀 서운하죠. 저도 예쁜 며느리고 싶고 네 덕분에 좋은 호강 누려본다는 말 시어머님께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오히려 시댁에 놀러갈 때마다 제게 어머님께서는 본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지에 대해 1시간이 넘게 자랑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되려 제가 땡 잡아서 시집 잘 간 줄 알고 평소에 남편 돈으로 호강하는 줄 아셔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자기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에 머리 좋고 능력 좋은 그야말로 엄친아가 따로 없습니다. 반면 전 무능하기 짝이 없고 고졸에 사업이랍시고 하긴 하는데 월급도 시원찮고 다달이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매장도 못 낸 채 인터넷 나부랭이로 장난하시는 줄 알아요. 특히 제 남편의 경우 지방 국립대를 나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회사를 다니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학을 안 간 건데 머리가 나빠 대학에 못 가 고졸인 줄 아시고는 은근슬쩍 저를 학력으로 무시하곤 하셨는데요. 늘 아들 사랑이 각별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제가 무심하게 넘어가곤 했지만 어느 날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뭐라 하시더니 나중엔 제가 하는 일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가
요즘 같은 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개나 소나 들어가는 게 대학인데 넌 남들 다 가는 대학 안 가고 도대체 뭐 했니?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엔 어릴 때부터 머리가 피상하기로 소문이 남달랐어. 얼마나 똑똑한지 동네 애 엄마들도 자기 딸들 소개시켜달라면서 말들도 참 많았지. 예진의 엄마, 추인의 엄마, 전부 수진이 너도 알고 있지? 다 우리 아들 소개 한 번만 시켜달라면서 줄 섰던 엄마들이야. 성민이 땡땡대 들어갔을 때 아주 자기네 딸들 우리 집안으로 시집 보내야 한다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던지. 지금도 너랑 헤어지면 연락 달라고 만날 때마다 난리다 얘. 그러니까 수진이 너도 공부 좀 하지 그랬니? 혹시 아니? 네가 공무원이라도 했으면 우리 아들도 지금보다 더 안정돼 있었을 텐데 뭐 하러 되지도 않는 장사나 한다고 설쳐가지고는 그거 돈 벌긴 하는 거니? 다달이 사무실에 월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는 나오고 뭐 하러 돈 아깝게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을 잡아가지고는 다 우리 성민이 월급으로 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장사라는 게 말이야, 우리 성민이 아빠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아는 사람들 죄다 못 배워 처먹은 사람들이 할 거 없을 때나 하는 게 장사인 거고 라며 또 제 승질을 긁어대시는데 진짜 마음 같아선 어머님이 분기별로 다니시는 서울의 유명 피부과에 연간 회원권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 전부 제 카드로 긁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 그 잘난 아드님의 월급으로 연간 회원권은커녕 한 달도 못 끊는 게 현실인데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심한 언행으로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셨죠. 평소 같았으면 네네 어머님이 낳아주신 성민씨 덕에 제가 호강하고 사네요 하고 말았을 때지만 제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제 사업까지 들먹거리시면서 절 무시하시길래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대학 들어갈 걸 그랬나봐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서울의 유명 국립대에 붙었지만 제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장사하고 싶어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끝까지 어머님은 혼잣말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사업해놓고 퍼는 게 있긴 한가? 우리 아들 등골이나 안 빼먹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누구처럼 교사 아니 하다못해 9급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우리 아들이랑 급도 맞고 어디 가서 며느리 이야기 나올 때 부끄럽지라도 않을 텐데 어쩌다가 고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휴 하시며 계속 툴툴거리시길래 저도 더 이상 무의미한 감정 싸움 하고 싶지 않아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혼자 TV만 보고 있던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른 다음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는 중간에서 하는 게 뭐야?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한 달에 당신 용돈이랑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설마 당신 시어머님한테 아직도 당신 월급으로 용돈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어? 중간에서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지 말고 시어머니 용돈 정도는 내 돈으로 드리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몇 번을 말했어? 라고 한마디 쏘아 붙였더니 남편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 우리 엄마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 표현에 거침도 없고 어디 가서 잘난 우리 아들 거리시는데 어떻게 본인이 하고 계시는 호강을 그렇게 무시하는 며느리 돈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겠어. 안 그래도 입만 열면 너한테 잡혀 산다고 나보고 남자답게 좀 행동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너한테 용돈 받아 쓰고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도 전부 네 돈이라고 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사는 못난 놈이라고 나한테 잔소리 할 뿐이라는 거 알잖아. 수진이 네가 좀만 이해해줘라. 응? 나중에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진짜야 라며 절 회유해대는데 그때부터 중간에서 처신머리 못하는 남편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만 보면 고졸에 무식해서 돈도 못 버는 며느리라며 무시하는 시댁을 예전처럼은 챙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말 맞다나 모든 집안의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시댁에 용돈을 일절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친정만 챙기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렸지만 어차피 무능력한 며느리라고 낙인 찍힌 거 이참에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남편에게 월급도 안 받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내버려 두었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행동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얼굴 볼 때마다 못난 며느리라며 무시당하는 게 정말이지 우라통 터지고 헛돈 쓰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중간에 눈치 없이 굴어대는 남편한테도 짜증나고 뻔히 자기 아들 월급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서 제가 해드리는 모든 걸 마치 남편이 해주는 것 마냥 남편한테만 고맙다며 끼고 사는 시어머니에게 더 짜증이 났었죠. 그러다 최근 더욱 열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제 사촌 동생이 해외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촌 동생 결혼식 겸 저희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며칠 더 묵으시며 해외 여행하시라고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을 알아보며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최대한 좋은 곳으로 묵게 해드리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제 컴퓨터 화면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실거리면서 말하길, 왜 수진아? 우리 해외여행 가게? 하긴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너무 별로였어. 그치? 그 돈이면 차라리 베트남이나, 아니지, 내 친구 우진이 알지? 이번에 프랑스로 여행 갔다 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가고 싶더라.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파는 명품 가방도 갖고 싶기도 하고, 한정판이라고 한국에선 안 팔더라고 하면서 넌스레를 떨길래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내 사촌 동생 지연이 알지? 걔 국제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도 가실 예정인데, 알다시피 그때가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겸사겸사 선물 겸 항공권이랑 숙소 잡아드리려고 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오, 엄마, 나야. 엄마 해외여행 가봤어? 이번 달에 독일 안 가볼래요? 응,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은 내가 해결할게. 가서 쇼핑도 맘껏 하시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아버지랑 다녀오세요. 자세한 날짜는 또 연락드릴게. 에이, 뭘요? 이 정도는 아들 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들어가세요. 하며 전화를 하길래 굳이 왜 내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 할 일을 마저 하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당신 나몰래 돈 많이 모아놨나 보네? 부모님 해외여행까지 시켜드릴 정도면? 근데 왜 하필 독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가시는데도 독일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때까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서는 제게 아니 왜 내 돈으로 보내드려? 당연히 당신 돈이지. 설마 친정 부모님만 보내드리려던 건 아니지? 생신이 무슨 대수야? 작년처럼 우리 집에 모셔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나 시켜드리면 되지, 안 그래? 라며 장난식으로 실실대는데, 그때 제 얼굴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대하던 시어머님의 얼굴과 겹치면서 갑자기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뭐? 내가 언제 시부모님 보내드린다고 했어? 제정신이야? 작년에도 시어머님 생신 땐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는데 우리 엄마 생일 땐 네 말 맞다 나 억지로 우리 집에 데려와선 사위가 하는 음식이라고 차려준다고 모셔와 놓곤 배달로 갈비찜 시켜서 때웠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난 어머님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드린 걸로 아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뭐 줬어? 2만원짜리 도서 상품권 주지 않았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 보내드린다고 했지 시부모님 보내드린다고 했어? 왜 그런 소리를 네 멋대로 해? 아직도 착한 아들 병 못 고친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댔더니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며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길래 남편의 입을 막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참다 말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내가 해드리는 거 숨겨가면서 너만 착한 아들처럼 굴 건데? 언제까지 난 돈 못 버는 고졸 며느리에 착한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등신 며느리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넌 좋니? 중간에서 네 마누라 욕이나 처먹게 하면 좋아? 그것도 니네 엄마한테. 너무하지 않아? 난 네 가족도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갑자기 자기가 다달이 주던 월급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한 월급을 전부 마누라인 제게 주면서 자긴 용돈 타 쓰면서 살고 있는 못난 남편이라며 착한 아들 행세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너야말로 너만 입 다물고 참아주면 좋은 사위, 좋은 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절 돈 가지고 생색 부리는 못된 마누라 취급을 하길래 너무 열이 받아서 서랍장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건 이때까지 네가 준 월급이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던 거고 생색. 그래, 생색 한번 제대로 부려볼게. 어디 한번 내 돈 없이 잘난 네 월급만으로 다달이 드리는 어머님 용돈이랑, 맞다, 이번 달에 어머님 피부과 연간 회원권 끊어드리기로 했는데 이참에 당신 돈으로 해드려. 한번 직접 느껴봐. 당신 월급으로 그게 다 충당되는지. 잊어버릴 뻔했네. 당신 골프장 회원권 새로운 골프채랑 당신 용돈 품위 유지비 전부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결해봐. 난 더 이상 생색 부리고 싶지도 않고 돈 쓰고도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네. 앞으로 당신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줄 거고 생활비는 반반 내. 어머님 말씀대로 난 잘난 남편 만나서 호강이나 하는 머저리 며느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볼게. 라고 쏴붙였더니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서 머리만 굴리다가 이거 사단이 났구나 하며 그제서야 집어 던졌던 월급 통장과 카드를 제게 챙겨주며 아니야 수진아,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그치? 당신이 다 해준 거지. 장난이었어.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라며 아직도 제가 잠시 삐친 건 줄 알며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들길래 통장을 다시 집어 던지며 제 방으로 휙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좋은 마음으로 내 남편, 우리 시어머님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해왔던 저의 행동들을 그저 절 물주로 생각하며 고맙단 말 한마디 들으려다가 생색이나 부리는 못난 며느리, 마누라 취급해대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히고 속에서부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로 짜증날 일은 그 다음날에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 말 없이 냉전 상태 유지하다 사무실 갈 일이 있어 나가려는데 남편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을 꺼내오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싸운 건 싸운 거고 이번에 엄마한테 독일 여행 보내드린다고 큰소리 탕탕 쳤는데 내 월급으론 무리야. 그건 네 돈으로 보내드리면 안 돼? 라길래 야, 밤새 생각해서 답을 낸 게 겨우 그거야? 너 나랑 어젯밤에 왜 싸웠다고 생각해? 넌 끝까지 날 지갑이나 물주로만 생각하는구나. 게다가 너희 엄마는 날 고졸에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더 이상 우리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것 같지가 않네. 내가 어제 말했지. 너희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월급으로 해외여행이건 뭐건 다 해드리라고. 아무튼 그리 알아. 난 더 이상 해줄 돈이 없어. 라며 집을 나와버렸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집안 알기를 얼마나 개똥으로 알고 남편을 무시하며 살아왔길래 그깟 돈 몇 푼으로 하늘같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드냐며, 그러니 고졸이라는 소리나 듣고 살지. 못돼 처먹은 것, 남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까지 장사 지금 잠깐 된다고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아들이나 엄마나 핏줄은 어디 안 간다고 남 밑에서 돈 받아오는 게 힘들다고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세요. 왜 모르시냐고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시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로만 살아온 분이세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시고 본인이 다니는 피부과 금액 들으시면 아마 까무라치실 겁니다. 그래도 좋은 건 아셔서는 입만 열면 명품 거리는 것도 잘난 아들이랑 똑같네요. 그 와중에 잠깐 마누라랑 싸웠다고 그걸 쪼르르 일러바친 남편이나 뻔히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언성 높이며 자기 집안 무시하냐는 시어머니나 둘 다 정이 떨어져서 꼴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날 오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있겠다는 쪽지 한 장을 현관에 올려놨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정신 못 차리고 제게 문자로 여자가 이혼하는 게 어디 쉽냐? 너 잘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 이번 일로 너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하라는 둥에 헛소리를 해놓으셨길래 저도 열이 뻗쳐서 남편의 짐을 전부 챙겨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신혼집도 바로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는 저도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튿날 남편의 짐을 받은 시댁도 남편도 한바탕 난리가 났더군요. 그때까지 사태 파악 못하고 그저 제가 잠깐 삐쳐서 그런 줄 알고 이참에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시댁으로 간 남편이 시댁으로 자신의 모든 짐과 혼수를 돌려받자 진짜 이러다 이혼당하겠다 싶어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고 찾아온 김에 잘 됐다며 내가 뽑아준 차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 차 키부터 얼른 내놓으라고 한 소리 했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빌어대면서 저 없이 못 살겠다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 없이 못 사는 게 아니고 호강에 겨운 지금의 삶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어디 분수에도 안 맞는 걸 다 해주고 살았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폐악질이나 부린 건지.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차키 뺏어버린 다음 내쫓아버렸고 그 후 남편과 시모는 제가 신혼집까지 빼버렸겠다, 이혼을 막는 건 무리라고 생각된 건지 되려 제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반반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데 어디까지나 이혼 유책 사유는 그쪽에 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큼 남편이 벌어온 돈이 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무슨 재산을 내놓으라는 건지 끝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망하게 해줄 거라면서 변호사 선임했으니 두고 보라는데 누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나요? 역시 안 될 집안이더라고요. 그냥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말 한마디였으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고 저도 평생을 다 해드렸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인간들입니다. 이참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난 저와 이혼할 예정이니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좋은 며느리 다시 맞으셔서 잘 사시면 될 듯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